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찐 가족이죠. 네, 빌로바 TV님이 청하신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노래방 가면 꼭 막판엔 이걸 불러야 끝나는 그렇죠. 느낌. 막판에 이제 광란의 분위기에. 네, 회식에 네. 빠질 수 없는 곡을 그렇죠.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여기 옆에 계신 배종호 교수님의 메모장을 제가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여담을 할 메모가 없어요. 아주 뭐 메모가 3시간 아니야? 분량입니다. 3시간. 이건 메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낮에 눈에 띈 뉴스도 한 개만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케이크 테러를 당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저 모나리자 그림 아래쪽에 하얀색 크림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에 저 한 30대 남성이 케이크를 던졌어요. 저 문제의 남성은 가발과 모자로 할머니처럼 변장을 한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모나리자에 접근했습니다. 왜 그랬지?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그림 바로 앞 공간을 내주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박물관 보안 책임자들이 제압하기 전까지 공중에 장미꽃을 뿌렸고요. 보안 요원들한테 붙잡힌 다음에는 누군가가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 지구를 생각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1956년에 일어난 황산 테러로 손상을 입은 다음에 4cm의 두께의 방탄유리로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번 테러에는 훼손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11년에 도둑을 맞았다가 약 3년 후에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황산과 돌멩이 테러가 56년에 조금 전에 말한 게 있었고 2009년에는요. 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파란만장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결방하는 예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전 깜빡했어요. 아시는 줄 알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결방이 돼가지고 네. 좀 당황하셨던. 어제 뭐 갑자기 사고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정된 네, 네. 결방인데 예정된 결방이었는데 제가 저희가 금요일에 예고를 해드린다는 건 깜빡한 깜빡했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프리데스크는 어떻게 될지는 오늘 클로징에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제 안 했는지 해명하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 보니까 네. 우리 방송 매일 기다리시나 그러니까 봐요. 말이에요.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하네요. 어제 결방 해명해주세요. 네, 어제는 저희 선거방송 준비랑 리허설 이런 거 관계 때문에 결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쁘네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메모가 아닙니다. 이 메모가 아니고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모가 아니고 정말 이런 이건 깜지입니다. 깜지. 얼른 가야겠네요. 얼른. 배종호 교수님의 깜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하면 네. 할수록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배종호 막 교수님. 종이를 막 들고 막 별일을 다 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영업 비밀이 노출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잠깐만 아니, 보여드렸습니다. 조명에 네. 반사돼서 잘 안 보였어요. 네. 자, 지방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오늘 자정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막판 판세는 어떻습니까? 막판 판세가 좀 초반 선거운동 때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국민의힘이 좀 탄력을 받고 네. 민주당이 좀 침체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판세 전망이 당초 시작할 때하고 좀 바뀐 게 네. 국민의힘은 9곳을 목표로 잡았어요. 9곳. 전체 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네. 광역시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8곳을 목표로 잡았는데 네. 8곳.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곳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곳은 확실하게 이기고 다섯 그러네요. 6곳만 이겨도 선방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4곳을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지역이 호남 3곳, 네. 제주. 네. 그리고 이제 제주, 그리고 이제 5, 6곳 하면 이제 선방 하다고 이제 보는 이유는 그만큼 전체적인 판세가 좀 어렵게 간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고 출범했고 또 바이든 한미 정상 있어가지고 좀 상승세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박안주성 비위 사건 터졌죠. 그리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 둘러싸고 좀 네. 내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당이 좀 목표치를 수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보궐선거가 그렇죠. 더 이슈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 킹을 대선 네. 주자들이 킹 나가서 가까운 사람들. 먼저 네. 인천 계양부터 음흠.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이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네.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 네. 지금 이제 전국 지방선거는 20.5%였거든요. 네. 근데 이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24.9%. 그러니까 무려 4.4% 포인트가 더 높았죠.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뭘 의미하느냐? 역시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높은 투표율이 꼭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느냐?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응징 투표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그러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지 투표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지역이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닙니까? 송영길 5번 내리 이겼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한 8% 포인트 이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네네. 그러면 이 카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인천 계양을에는 플러스예요. 왜냐하면은 김포공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워낙 넓다 보니까 일부가 또 계양에 소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이 수건 사업이에요. 소음이 시끄럽다. 그리고 고돈 제한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대규모로 20만 가구 주택을 짓는다면은 굉장히 지역에서는 호재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선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낙승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차이도 이유는 많이 여기도 나는데.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때도 보니까 전체 경기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졌는데 이 지역에서는 보니까 12%포인트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쭉 여론조사 추세를 보니까 많게는 20에서 한 30%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지원 유세를 나갔어요. 네. 그 얘기는 내가 좀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데 지원 유세 이재명 좀 약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뭐 종합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본선 선거, 지방선거로 돌아와서 지방선거 하면 뭐 격전지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입니다. 여야 모두 이곳을 이겨야 우리 당의 승리다라고 지금 총력전. 주장하고 있죠. 네.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두 네. 후보의 전망 누가 당선될지도 분석해 주시죠. 정말 여기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여론조사 보면 뭐 0.1%포인트 차로 네. 우위가 좀 뭐, 바뀌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저는 김동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틀리면 이유는요? 어떻게 할 거냐? 틀리면 두 분한테 밥 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두 분 선택해가지고 커피 쿠폰 제가 드리겠는데 이기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그럼 답을 사세요. 그럼 네. 명예가 더 높아지시는 아, 겁니까? 명예. 뭘 밥을 얻어 아니 이제 밥보다도 근거가 궁금해요. 근거. 근거. 왜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 밥보다 근거. 네, 네. 자, 첫 번째. 명예죠, 명예. 네. 첫 번째 김동연 후보의 개인기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개인기. 인물 경쟁력이 좀 먹히고 있다. 그게 무슨 네. 얘기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정권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10%포인트 높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 넘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높거든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김동연 후보가 이걸 인물 경쟁력으로 개인기로 커버하고 있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강용석 후보 이게 보수 후보거든요. 네. 극우 강성 후보지만 그럼 이제 이분이 대략 한 3에서 5%포인트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초박빙의 싸움에서는
이게 당락을 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고요. 지금 끝까지 완주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일 선거니까 네. 지금 뭐 오늘 밤사이에 사퇴할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악재가 터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김은혜 후보의 재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41억. MBC 출신인데 그 정도 재산 됩니까? MBC 네. 월급으로는 안 되고. 네, 이분이요. 배우자, 뭐 예. 시댁도 굉장히 부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네. 16억을 축소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일 투표소, 경기도 모든 투표소에서 아, 그걸 이제 붙이는 게 그렇더라고요. 공고. 네, 네. 그럼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될 중대 범죄입니다.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박빙 싸움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저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럼 김동연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인천도 지금 참 알 수 없던데 인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요. 아 이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정복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론사들이요. 네. 뭐 특정 후보에게 좀 단정적으로 우세하다. 네. 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석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경고 조치를 내렸거든요. 네. 아, 지금 방금 다 지금 다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재명, 김동연 후보 하셨잖아요. 이재명, 근데 김동연, 제가 안철수 거기는 다 좀 책임질 하셨잖아요.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책임지기 어려워. 왜냐? 아. 여기는 좀 현직 프리엠이 있어요. 박남춘.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 이겼어요. 네. 근데 갈수록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5에서 한 8%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주저하냐면 막판에 김포공항 이슈가 터져버렸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게 좀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결론은 뭐냐? 네. 부채도사에게 물어보세요. 아. 배종호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우리 이러시면은 좀 구독자분들의 자, 반응 잠시 네. 후에 전해드리기로 네. 하고요. 네. 저도 좀 살고 봐야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 중간중간 나오는 게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인데 그렇죠. 뭐 네. 막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건 맞아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민주당의 호재냐, 뭐 국민의힘의 호재냐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마이너스. 악재. 그러나 이재명의- 이해관계가 네. 열린 지역에서는 플러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먼저 플러스 지역 김포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김포 주민들에게 수건 사업이에요. 땅이 땅값이 올라가죠. 막 그렇죠. 대거 지금 하면은 그리고 뭐 따지면. 소음공해 막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도 제한이니까 무지 피곤해요. 근데 20만 가구나 들어선다고 해봐요. 완전히 발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천 계양 네. 플러스입니다. 왜냐 여기는 같이 인접한 지역이고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인천시장 선거전에도 플러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결론을 좀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좀 플러스라고 봐야 돼요. 왜냐 경기도 서부 발전론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마이너스 지역은 어디냐? 제주는 이게 악재예요. 악재죠. 그래서 지금 제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제주 도지사 선거전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좀 뒤바뀔 가능성 배제하기 좀 어려워요. 민주당 후보도 공약 철회 요청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약 철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충청권의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심지어 충남, 세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종, 대전. 충남 그리고 대전 알 수 없는데 여기는 말이죠. 상당히 이게 마이너스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오늘 나온 얘기가 그 AI 윤석열. AI 윤석열.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AI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위력을 발휘했어요. 네네. 뭐 이준석 대표 뭐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여 가지고 네. 결국은 뭐 당선이 됐고, 근데 이제 이 AI 윤석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보니까 경남 남해 군수 네. 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 AI 윤석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네. 뭐 윤석열 함께합니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신분을 표시하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 그리고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AI를 사용하도록 했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정치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허락을 안 했다 그러면 혼자 쓴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남해 군수 국민의힘 후보 플러스 윤석열 후보 혹시 묵인했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허락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탄핵까지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세게 있거든요. 지금 얘기를 그래서 고발까지 이준석 했어요. 대표 또 반박하고 네, 여기에 그랬죠.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야 그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대선 불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검찰에.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참 탈이 많잖아요. 말도 많고. 이제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닙니다. 아니요 이제 많이 하루 남았습니다. 딱 남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잖아요. 네, 이후. 선거 이후에 전국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네. 그것도 전망을 어떻게 해주시죠.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 승리할 경우 네. 당연히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은 탄력을 받겠죠. 근데 그 승리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뭐 몇 대 몇이 돼야 누가 예상하신 대로 승리하는 한 그 10대 승패 7 기준은 정도면 네, 일단 기준이 궁금해요. 지난번 대선이 10대 7이었거든요. 10대 네. 7. 네. 17곳 중에서 10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이겼습니다. 네. 네. 그리고 7곳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곳 이상이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아. 7곳 이상이면 민주당이 이기고 자 정리가 됐죠? 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10곳 이상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국정 운영 동력이 확 확보가 되는 강해지겠죠. 것이죠. 네네. 그래서 소신껏 마이 웨이 네. 자신이 뭐 주장했던 그런 정책 공약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거대 여당 167석이라 하지만은 상당히 좀 견제 고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내홍, 네. 쇄신론, 책임론 불거지겠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좀 이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정 견제에 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상실되겠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소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집중 견제를 날리면서 검찰권 강화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력한 태클을 걸겠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전국은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네.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 가장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운명이 가장 궁금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어떤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결국은 두 군데의 선거 결과입니다. 하나 인천 계양 을, 네. 또 하나는 경기도. 그래서 이 두 곳만 이긴다면은 다른 데서 뭐 아무리 패해도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당초에 생각했던 정치 플랜 그게 뭐냐? 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 네. 당권 도전해서 당권 획득해서 그리고 대선 도전하는 것. 근데 계양에 갔던 건 인천시장 선거를 도와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계양과 경기도 선거만 이기면은 이재명 후보의 뭐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네. 계양 어디서 지면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본인도 후보 입장에서는 이겨야 하고. 네. 네. 그래도 이제 인천 계양을 자기가 당선돼서 국회 원내 진입하고 네네. 그리고 계양을이 사실은 최대 선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기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그런 시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이웨이 밀어붙일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달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부적절한 그런 문제가 나와도 이 두 곳만 이기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럼 경기도에서 이긴다는 거는 본인의 그 텃밭을 지켰다 그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 의미도 있죠. 네. 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라는 것이 이제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를 이기면은 결국은 큰 텃밭을 잡았다. 그리고 경기도 주자는 대선 주자로 할 만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것이죠. 네. 인천시장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근데 반대로 네네. 인천 계양을이 떨어져 버린다. 네. 그리고 경기도도 떨어져 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선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상당 부분 책임론. 그 부분의 어떤 그 이선 후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긴다. 그러면 어디가 나은 겁니까? 계양이 낫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계양을이 네. 낫다고 봐야죠. 본인이 원내 진입. 근데 이제 문제는 계양을에 한 군데 이겨가지고 과연 당권 도전할 것인지. 그럼 이제 엄청난 무리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책임론을 가지고
뭐 비이재명 계열에서 특히 친문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해 되면은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분당 사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하여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 또 민주당의 운명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 쇄신하자면서 사과를 했고 또 그 사과에 대한 사과를 또 했고 또 어제인가요?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캠프에 사무실에서 가서 윤호중 위원장이랑 또 손도 잡고 원팀 원팀이다 했고 세레모니를 했죠. 민주당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민주당의 현 상황은요 달라질까요? 상당히 불안정하죠. 말씀하신 대로 뭐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또 사과했고 또 뭐 5대 쇄신론 얘기하니까 턱도 없다 라고 했다 또 수용을 했고 네네. 근데 잘 보면요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5대 쇄신론 중에 수용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문의는 있는데 알맹이는 빠졌어요. 2개가 빠졌어요. 하나 586 용태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폭력적 팬덤과의 결별. 팬덤 정치 네. 결별. 네, 이 두 가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봉합만 한 거예요. 왜냐 선거가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내분하면은 참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중재 형식으로 이렇게 세레모니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무난하게 승리를 좀 했다. 그럼 무난하게 봉합이 될 텐데 만약에 참패를 했다.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 나는 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왔는가 그리고 자신의 미래 나는 앞으로 정치에 이미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미래를 이룰 수 있을까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쇄신론을 낼 그렇죠. 거예요. 586 물러나라. 네. 결국 이번에 또 패배했지 않느냐. 그리고 팬덤 정치 안 되지 않느냐. 또 목소리 낼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또 586이 뭐 70명이 넘어요. 원인이 그게 아니다 하겠죠 이제. 또. 야, 왜 586이 책임이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물러나라. 그렇죠. 물러나라.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신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분탕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라면서 서로 패배해가지고 책임론 가지고 싸울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미래가 또 노정이 돼 있다. 깊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청 21대 하반기 국회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원구성도 지금 안 되고. 21대 하반기 국회. 네. 국회가 국민을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29일 날 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났거든요. 끝났죠. 네네. 근데 지금 며칠입니까? 31일. 근데 지금 후임 국회의장이 없어요. 네. 왜냐? 의장단을 선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의장단은 왜 선출 안 했느냐? 상임위 구성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법사위원장 서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민주당 네. 정권 넘어갔기 때문에 견제하려면 우리가 해야 돼. 무슨 얘기야? 국회의장을 가져가니까 싸우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국민의힘. 네. 정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싸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장단 구성에 선출에 협조 안 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할 힘은 있어요. 167석 절대 과반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왜 못하냐? 이거 일방하게 되면 또 독주 프레임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의장단이 공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단이 공백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도 못하죠. 지금 안 되고 네. 있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2명이 낙마했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 네네.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후임 장관이 후보자 2명이 지금 대통령이 됐죠. 지명을 했잖아요. 네네. 네. 박순애 그러면-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네네.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을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명이 낙마해가지고 공백, 또 청문회도 못해서 공백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선거 이후로 지금 그냥 다 미뤄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선거에도 네. 당연히 지금 미뤄진 상태죠. 그렇죠. 미뤄진 상태네요. 네. 다만 이제 시간이 네, 모든 네, 것들이 선거 시간이- 이후로 미뤄졌지만 2분을 향해 가고 국민들의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그대로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는 선거 이후에 뵐 텐데 내일 결과에 따라 전국 어떻게 요동칠지 다음 주에 해주실 말씀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예측이 네. 맞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퀴즈트 산책 빠르게 항상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화요일에는 네. 톱은 선거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가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 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62%. 지방선거 역대 중에선 지방선거 제일 높죠? 최고입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한 60%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야가 마지막 한 표까지 호소하는 그 마지막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그 경기도 오늘 김동연 후보의 유세 현장과 김은혜 후보의 유세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좀 뉴스데스크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최대 관심 포인트죠. 그리고 뭐 재보궐 선거가 지금 더 핫한 얘기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인천 계양을 상황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선거방송 선택 2022 MBC 음. 선거방송 3시 55분에 일찍 시작합니다. 시작하는군요. 출구조사는 확진자 투표 끝나는 저녁 7시 반입니다. 네. 선거방송의 명가 MBC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볼거리를 준비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미리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때 출구조사 기대해 주십시오. 정확히 맞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굉장히 오른다는 소식 굉장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그게 진짜 숫자로 나왔습니다.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는데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꺾였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모두 다 마이너스로 감소한 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경기를 분석하는 동행지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큰일이네요. 지금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경기 상황 전반적으로 다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13초 남았는데요. 하나 더 볼까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조원 씨? 몰랐어요. 그냥 다 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1년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다 개정돼서 시행된 지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주원 씨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헬멧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헬멧 써야 되고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면허를 있어야 꼭 갖고 되는군요. 계셔야 됩니다.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탔다가 걸리면 10만 원 과태료. 아유. 그리고 다른 면허에도 뭐 정지나 이런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주 상태로 그 아우, 전동 안 되죠. 킥보드 타면 네. 음주 운전이 됩니다. 자전거도 안 됩니다. 오늘 그 서울시의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현장 실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편리하긴 한데 네, 위험해요. 맞습니다. 안전하게 타시기 네. 바랍니다. 자, 본방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내일은 아니군요. 내일은 권순표 앵커가 그 진행하는 유튜브 선거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그 방송 신청해 주시고요. 그 방송은 6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하고요. 저희는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